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우리가 차용할 때 뻗는 글라이딩 어떻게 배웠나요? 몸과 일직선에 가깝게 만들어 쭉 뻗으면 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직선이 아닌 사선 아랫방향으로 글라이딩을 해준다면 신체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손바닥을 지그시 눌러 글라이딩을 할 때 손가락이 멀리 있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작을 다운 스위프라고 표현하는데요. 글라이딩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손바닥을 눌러 상체의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띄워주게 됩니다. 이 동작의 목표는 천천히 오랫동안 수영을 하는 중 다리를 적게 차면서 몸의 수평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형은 다리를 적게 차고 상체 위주로 수영을 해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수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할 경우 오히려 물의 저항을 덜 받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글라이딩의 직선 형태가 확실히 저항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을 아래로 누르는 다운 스위프 형태가 저항을 받는 대신 적은 힘으로 다리를 띄울 수 있는 이득이라면 장거리 수영에서 실보다 득이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세, 즉 다운 스위프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운 스위프는 의도적으로 손바닥을 눌러 다리를 띄우는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가라앉는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은 발차기도 열심히, 글라이딩도 직선 형태로 쭉쭉 나가면서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게 오히려 좋겠죠. 보통 10바퀴, 20바퀴, 30바퀴 긴 수영을 하다 보면 종아리에 지가 올라오는데 야옹 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작에 다운 스위프를 통해 무게중심을 앞쪽과 아래쪽으로 쏟았으면 종아리의 피로도를 훨씬 줄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손바닥을 지그시 누르면 머리와 상체는 물속에 더 들어가게 되면서 무게중심은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어깨와 몸통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롤링 자세가 만들어지죠. 속도를 생각한다면 직선 형태가 맞지만 체력적 우위를 만들겠다면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이 뛰어납니다. 그게 수영을 배우면서도 연관성을 띠게 되는데요. 생소한 다운 스위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 손바닥 눌러 글라이딩을 아래로 하는 것은 알겠다. 그러면 아랫방향 몇 도로 내려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몸이 아주 잘 뜨는 체질이라면 굳이 다운 스위프 형태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잘 뜬다면 직선 형태의 글라이딩을 통해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본인이 다운 스위프 형태를 만들면서 내리는 이 각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3번 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운 스위프의 형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왼팔의 글라이딩이 우측으로 하는 형태를 고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끊기는 발차기입니다. 이 우측 호흡을 할 때 발이 중간에 끊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 무호흡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왼팔의 글라이딩을 조금 더 직선 형태로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자유형을 하면서 온전히 자유형 발차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호흡하는 자세에 변화가 오는 순간 저변킥을 차면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만큼 발차기와 팔돌리기의 기본기가 중요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4번 현리 같은 경우 팔돌리기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팔이 회전하는 순간 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공기를 내뱉고 마시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워지면 팔이 회전하는 순간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번 현리 비록 발차기가 약해 물속에서 놀고 있지만 이 글라이딩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직선 형태라 지금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다운 스위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갖추고 그 다음 활용하셔야 됩니다. 팔이 안 돌아가서 물에 자꾸 걸리는 경우, 발차기가 약해 수면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기가 부족한 상황에는 오히려 그 기본기를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훗날 다운 스위프보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속도를 올려 직선 형태의 글라이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중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올림픽에서 수영 선수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또는 이렇게 하면 수영 선수와 자세와 비슷하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목표와 의도한 자세가 맞는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죠. 50m를 전력 질주하는 선수의 자세와 1500m, 즉 체력을 아껴 하는 수영 선수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아닌 바다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환경에 맞는 자세가 나와야 되겠죠. 자, 앞서 천천히 오래가는 다운 스위프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짧은 거리 속도를 빠르게 가기 위한 자세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의 수평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 자유형에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글라이딩의 길이는 줄이고 물을 뒤로 당기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수영 선수들이 50m 전력 질주 영상을 물밖에서 보면 팔꿈치를 꺾어 수영을 하지 않고 대부분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빠르게 돌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가 좋냐 나쁘냐는 사실 기록이 증명합니다. 내가 글라이딩을 조금 길게 했더니 기록이 잘 나오네. 아니야, 글라이딩을 줄이고 롤링도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팔을 회전하니 기록이 잘 나온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수영 초급자들은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급자는 빠르게 할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물을 잡아내는 감각이 부족하고 팔과 다리의 연계성이 부족한 초급 회원님들은 빨리 할수록 체력만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초급 회원님들은 양팔이 앞으로 나란히 있을 때까지 더 기다려주는 습관, 그리고 팔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리가 멈추지 않고 온전히 위아래를 찰 수 있는 자유형 발차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상황이 지겹다고 다른 영법으로 빠르게 바뀌게 되면 우리 뇌는 더욱 다른 영법을 습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더 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건강한 신체를 위한 목표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물에서 호흡을 내뱉고 마시고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리의 심장과 폐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거든요. 자영을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없다,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스스로에게 자꾸 실망만 한다면, 수영을 할 때는 자유여행처럼 예쁜 바다나 황량한 사막에 때로는 닿기도 합니다. 때로는 언제 바뀔지 모를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더 이상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영에서도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주변 환경의 장애물이 아니라 날씨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영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즐거운 수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believe in the better days.